자, 우리가 이제 식품을 어떻게 신선한 상태인지 그렇지 못한지, 자, 이 식품의 감별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정상 상태와 불량 상태, 이 구분. 첫째, 만약에 어류 경우 같으면은 정상적인 어류는 싱싱한 광택을 지니고 있는데 좀 신선하지 못하다. 그럼 생선 피부가 건조하고 광택이 없습니다. 눈 정상 상태 광택이 있고 투명한데 불량 불투명합니다. 아감이 선홍색,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입이 다물어져 있습니다. 입이 열려 있던가 회색 또는 황색이다. 신선하지 못하다. 그 다음 냄새. 자, 종류에 따라 특유한 냄새 지니고 있지만 신선도가 일반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냄새가 차츰 변해서 악취 발생됩니다. 다음 pH 보면은 신선한 상태는 pH 5.5 정도 값이 나옵니다. 불량한 상태 pH 어떻게 변화될까? 자, 어육류가 어떻게 변화될까? 한번 생각하시고, 비중은 자, 신선한 상태는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신선하지 못하면은 위로 뜰 수가 있다. 그 다음 육질, 신선한 것은 눌러서 바로 원상복귀되는 탄력이 있어요. 근데 신선하지 못하면 탄력이 없습니다. 색깔 변화가 온다. 만약에 오징어 같으면은 어떤 갈색 색깔이 띄는데 불량일 경우 색깔이 변화되고 표백되고 뭐 어떤 붉은 홍색 이렇게 띈다면은 신선하지 못하다. 그 다음 수육류 정상 상태 젓갈색입니다. 불량 암갈색입니다. 표면에 점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끈적끈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상 고유한 고기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불량이다 그러면은 벌써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됩니다. 암모니아 냄새 어떤 냄새인지는 본인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은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 고약한 냄새가 보이죠. 나오죠. 아니면은 우리나라 음식 전라도 음식 중에 홍어 드셔보셨습니까? 예, 홍어. 코를 확 쏘는 홍어. 자, 그 냄새가 바로 암모니아 냄새에 의해 나타나는 특유한 냄새입니다. 자, 신선한 수육은 pH가 한 6.5 정도 가깝습니다. 이제 불량 상태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거의 육질이 처음 사후 강직 일어나고 강직이 풀려집니다. 해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자기 소화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 부패에 이릅니다. 자, 이때 pH는요. 중성 영역 pH 7.3에서부터 사후 강직이 일어나면 산성 쪽으로 내려갑니다. pH 5.5에서 5.6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소화 부패가 되면 알칼리로 확 pH가 올라갑니다. 11까지. 그러면서 암모니아 발생되고 자, 이런 형태를 띈다. 그 다음 병사 판정은 자, 정상적인 육질의 피가 적고 젓갈색입니다. 불량하다면 육질의 피가 많고 황갈색을 띈다. 그 다음 지방, 소고기의 지방이 정상 상태는 흰색입니다. 불량하다면 혼탁한 상태가 보입니다. 닭고기 정상 황백색입니다. 불량한 경우는 갈색을 띌 수 있습니다. 자, 육질 변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달걀을 보겠습니다. 정상 상태는요. 표면이 거칩니다. 광택이 없습니다. 표면 거치다면 광택이 없잖아. 그런데 불량은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납니다.
다음 11% 식염수에 넣으면 정상 상태는 가라앉아요. 자, 이렇게 11% 여기 지금 미스프린트가 NaCl2가 아니고 NaCl2 빼시고 자, 11% 식염 용액에 넣으면은 신선한 정상 상태는 이렇게 가라앉아요. 근데 불량인 경우는 위로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 흔들었을 때 정상 상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량한 경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 투시법으로 전구 빛을 투시해 보면은 노른자, 흰자 구별이 뚜렷하고 공기가 들어있는 크기는 작아요. 공기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신선하지 못하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난황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난황계수. 자, 난황계수가 0.3에서 0.4 정도 나오는데 불량은 0.3 이하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계란을 깨트려서 자, 이 유리판 위에 뒀을 때 난황 노른자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남백 흰자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난황계수 노른자 계수는 어떻게 난황지름 그 노른자 지름분의 노른자 높이 그 높이를 지름으로 나누었다. 그래 신선하면은 난황계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0.34 이상 0.34 정도 나온다. 신선하지 못하면은 노른자가 퍼집니다. 동그랗게 유지하지를 못하고 퍼져요. 그래서 난황계수가 0.3 이하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남백계수는 똑같이 자, 남백 이 퍼져 있는 농후 남백 지름을 자, 이 지름 분의 높이 남백 높이 그래서 남백계수 자, 남백계수 지름은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남백 퍼져 있는 것이 딱 원형으로 퍼져 있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 가로, 세로 이렇게 뭔가 한쪽은 길쭉, 한쪽은 짧고 이렇다면은 제일 긴 쪽, 제일 짧은 쪽 합해서 나누기 2해서 평균값으로 남백지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우유. 자, 우유는 성분의 자, 규격이 성상 유백색 내지 황색 액체로 이미 이치가 없어야 한다. 비중은 대개 1.028에서 1.034 약 1.03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산도는 젖산으로 0.18 이하 무지유 고형분 8% 이상 유지방 3% 이상 세균수 1ml당 2만 이하 자, 여기에 단 유산균 첨가 제품의 경우는 유산균 수는 제외한다. 그 다음 7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장균군 그리고 나오는 것이 NO는 N5, NC, small m, large m. 자, 이게 뭐냐? NC, small m, large m. 이게 뭐냐? 자, 멸균 제품일 때는 대장균군 검출되면 안 됩니다. 멸균 제품에서는 NC, MM 이거 적용 아니다.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자, n이 뭐고 c가 뭐고 스몰 m이 뭐고 라지 m이 뭘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냈다라고 생각하시고 NCMM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8번 포스파타제 음성이어야 합니다. 저온 장시간 살균 제품, 고온 단시간 살균 제품에 한해서 포스파타제 음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유산균수 1ml당 100만 10의 6성 100만 이상 나와야 합니다. 단 유제품, 첨가 제품에 한해서 유산균수 검사를 한다. 그 다음 우유가 신선하냐 신선하지 못하냐, 자 이걸 실험을 하는 신선도 검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자비법. 자비 뭐냐 하면은 가열 후에 물을 가하면은 응고물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이걸 실험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응고되지 않다면은 신선하다 이 말입니다. 가열 후에 물을 붓는데 응고되고 침전물이 나온다. 신선하지 못한 우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메칠렌 브루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유가공 공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메칠렌 브루 탈색 시간이 짧을수록 세균 오염도가 심한 우유입니다. 메칠렌 브루를 넣으면 그 메칠렌 브루 칼라가 소멸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세균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걸 나타낸다. 그 다음 70% 에탄올을 가지고 떨어뜨리면요, 자, 신선한 우유는 어떤 응고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신선하지 못한 우유는 바로 응고됩니다. 그 다음 산도, pH 검사. 자, 우유 검사법으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다. 각각 무엇을 검사해서 하느냐? 자, 1번 포스파타제 테스트라고 저온 살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유지방 함량 검사하는 방법이 밥콕 테스트, 거브 테스트, 자, 이런 방법이 있다. 다음 각하시험, 리젝션 테스트, 뭐 살균, 알코올 침전, 앞쪽에 자비, 자 이런 것들. 다음 70% 에탄올을 떨어뜨렸을 때 응고되는지 안 되는지, 메칠렌 브루 넣었을 때 탈색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산도 검사, 자 이런 것들은 신선도 판정에 이용하는 시험이다. 그 다음 리덕타제 테스트 해서 세균 농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메칠렌 브루 테스트 세균 오염도 측정 가능합니다. 위지 테스트 요도 측정, 노스도표, 저온 살균도 검사. 그 다음에 비중 측정.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5도에서 약 0.03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유에 물을 첨가했는지 비중을 검사하면은 물이 첨가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중 보시면은 자, 비중계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 아니고 위쪽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을 읽으세요. 그 말입니다. 자, 이 점에서 읽으세요. 다음 06. 자, 쌀 경우에 자,
신선한 우량살은 자외선 조사하면 청백색을 띱니다. 그런데 불량한 살은 어떤 변질됐던 황변미라든지 황색 또는 등황색을 띈다. 이렇게 색깔을 자 우리가 변화로서 신선한지 그런지 못한지 자, 확인 판정 가능하다. 그다음 살의 신선도 검사에 자 살이 신선한지 그렇지 못한지 자 이걸 살에 과야콜이라는 시약하고 과산화수소를 가하고 3분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폭스타제에 의해서 적색이 되는 살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살을 세어가지고 신선도 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곰팡이 증식 가능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공유의 수분 함량 %이고 그 다음 상대 습도가 있습니다. 자, A, B, C, D, E. 자, 이 그룹을 만들었을 때, 자, 곰팡이 정식이, 자, C 영역이 지금 보시면은 상대 습도 80에서 88%, 자, C 영역, 자, 이 정도 영역에서 공유 수분 함량 16.5% 정도 나온다. 이러면은 이 곰팡이 정식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 영역 유지하면 안 되고 적어도 AB 영역은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 습도 봤을 때 80% 이하로 떨어뜨려 줘야 된다. 적어도. 다음 밀가루. 우량 제품은 하얗고 입자가 고르지만은 불량 제품은 맥각이 많고 흑색을 띨 수 있다. 그 다음 통조림. 자, 통조림 속에 식품을 주입할 때, 자, 주입 방법이 자, 이런 방법으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 이렇게 각을 둔 이 경계면으로 주의해라. 다음, 통조림의 검사 방법으로 외관 검사, 타검, 그러니까 두드려 봤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개관, 통조림 통을 열어서 검사하는 거. 그 다음, 진공도가 얼마인지 검사하는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통조림 외관 검사. 만약에 통조림이 이와 같이 한쪽 면이 부풀어 올랐다. 양쪽 면이 다 부풀어 올랐다. 한쪽 면 부풀어 오르는 걸 스프린저라고 얘기하고 양쪽 면 다 부풀어 올랐어. 밑바닥 뚜껑 다 부풀어 올랐어. 스웰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체 불량한 경우, 그 다음 부식된 통조림 통, 자, 이런 것들 다 불량하다. 그 다음 통조림을 두드려 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면은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면은 불량하다. 그 다음 진공도 15인치 머큐리 15인치 머큐리 미리 HG로 바꾸시면은 자 얼마 나올까? 2.54 곱하면은 자 정상 상태이고 진공이 너무 진공이 걸려져 있지 못하다면은 불량하다. 그 다음 통조림을 가온 온도를 높여서 자 37도 항온기에 10일 보존 후에 상온에서 일주일간 추가로 방치했을 때 통조림 통이 팽창이 된지 확인을 한다. 그 다음 통조림의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표시 방법이 자 동그라미 안에 앞쪽에 뭐 M, O, Y, L 그리고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첫째가 원료가 뭐다. 두 번째 원료 크기, 세 번째 조리 방법, 네 번째 재료 크기, 그 다음 회사 명칭을 중앙에 제일 아래쪽에 자 제조 연월일 표시입니다. 여기에 5라고 그러는 것은 뭐 2005년
그 다음 D 그런 건 12월, 디셈버, 12월 18, 12월 18일에 이 통조림 만들었다. 자, 제조 연월일 표시되어 있다. 그 다음 가공품 첫째 소시지. 변질 소시지는 포장 비닐과 소시지 사이에 기포 존재 반점 얼룩이 발견됐다. 불량입니다. 햄 색깔 신선하면 황색을 띱니다. 청량 음료 침전물 많으면 불량입니다. 빙과류 기포 많으면 불량입니다. 식용유 투명한 것이 우량이고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면 불량일 확률이 높다. 그 다음 버터류 버터 절단 시 물방울이 생성된다. 불량입니다. 그 다음 단백질 식품 신선도 및 부패 판정. 자, 휘발성 염기질소 값을 구하면은 이것이 신선한지 초기 부패인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의 보존료. 자, 보존료 특히 다이하이드로초산 DHA S 치즈, 버터, 마가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쓰면은 불법입니다. 다음 안식 향상 탄산수를 제외한 탄산음료, 간장에 사용합니다. 안식 향상 탄산수에 쓰면은 안 됩니다. 탄산수를 제외한 탄산음료, 간장. 다음 착색료. 자, 허용색소는 이 8종 8가지 종류뿐입니다. 허용색소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자, 허용색소 8종은 어디에? 자, 사용 단무지, 육제품, 천년의 색상을 위화할 수 있는 품목에는 사용 금지. 그래, 단무지에 허용되는 색소도 사용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허용 색소가 뭐가 있냐? 8종이 청색 1, 2호, 적색 2, 3호, 적색 2, 3, 40호, 녹색 3호, 황색 4, 5호. 자, 이거 참 뭐 8종이니까 허용 색소 8종 외우자. 다음 산화방지제 BHA 부칠 하이드록시 아니졸 약자고 BHT 부칠 하이드록시 토로엔입니다. 그 다음 토코페롤 바이타민 E입니다. 몰식자산 프로필 자, 이런 것들이 산화방지제 다른 말로 산화억제 산화반응을 억제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제입니다. 그 다음 인공감미료 사탕류, 벌꿀, 설탕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인공감미료, 사탕, 벌꿀, 설탕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벌꿀에 요드 검사 전분 시험.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벌꿀에 전분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랄까? 가짜 벌꿀 만들었다면은 이 요도 검사를 전분 시험 요도 검사를 하면은 전분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사리실산을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 사리실산 사용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FeCl3
반응시키면 자색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과도한 증량, 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증량제, 과도한 증량제 사용하지 마라. 그 다음 식품검사 측정장치. 자, 이게 질소증류장치다. 이거 뭐냐 하면은 휘발성 질소산화물 아니면은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된 아미노산을 암모니아 가스로 만들어서 질소를 양을 구하고 그 질소 양으로서 우리가 질소 양으로서 역으로 암모니아 양이 얼마다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실험 방법입니다. 자, 복잡하죠? 자, 수증기 정류장치입니다. 이게. 자, A 속에 수증기 발생 플라스크. 자, 수증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어디? 자, B 역류병, C 정류 플라스크. 자, 정류 플라스크 속에 시료가 들어가 있고 수증기를 넣으면서 정류를 시키면은 자, 정류되어 나오는 암모니아를 자, 이렇게 해서 냉각관을 통해서 냉각하고 흡수액에 흡수시키면은 휘발되어 나오는 암모니아 질소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치. 그 다음, 이거는 속셀렛 지방 추출기, 지방을 추출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열을 가하면서, 가온하면서 여기에 자, 원통 여지에 시료를 넣어두고 아래쪽에 지방을 추출하기 쉬운 그 용매, 주로 에틸에터를 넣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서 냉각관에서 냉각되면은 떨어져서 원통 여지 속에 시료 속에 지방을 녹여서 아래쪽으로 사이펀을 통해서 아래 수기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추출이 지방이 녹아져 나옵니다. 나중에 수기에 지방이 다 모이면은 용매를 제거하고 나온 지방량을 무게를 구해서 지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는 밥콕 테스터 킬달 분해 장치 단백질 육류를 그러니까 산으로 촉매 넣고 자,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황산 산성하여서 분해합니다. 그러면 황산암모늄, 아미노산의 질소가 황산암모늄 형태로 됩니다. 그걸 앞쪽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질소 정류 장치에서 정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암모니아 양도 구할 수 있고 단백질 양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을 할 때 무게 분석을 위해서 자, 이와 같이 데시게이터라는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건조시킬 건조제가 들어있고 수분 제거된 상태에서 자, 실험한 시료를 여기서 냉각을 시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데시게이터 다른 말로 건조상보다 데시게이터라는 용어를 그대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자, 어패류 부패가 된지 측정하는데 뭔 값을 측정하냐 하면은 트라이메틸아민이 바로 어류 비린내 냄새를 내는 물질입니다. 자, 이것이 초기 부패 상태에서는 자, 이와 같이 약 4에서 6mg%, 10mg% 이상 나오면은 부패 상태이다.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판정.
그럼 여기 미리그램 퍼센트는 뭐냐? 글자 그대로 미리그램입니다. 100g 중에 4 내지 6mg이 들어있으면 이게 미리그램 퍼센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히스타민. 자, 히스타민 어패류 부패 시에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탈탄산 반응 일어나면은 히스타민이 만들어집니다. 이 히스타민이 우리 식중독 엘러지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원형 여지로서 확인 가능하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부패 판정 측정할 때는 자, 휘발성 염기성 질소 아까 우리 질소 정류했잖아. 그죠? 수증기 정류했는 거 보이죠? 자, 그 형태에서 휘발될 수 있는 염기성 질소를 측정합니다. 자, 측정해서 보통 어류는 약 15에서 25mg 퍼센트인데 초기 부패 일어나면 한 3, 40mg 퍼센트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부패 상태이다면 50mg 퍼센트 이상 값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부패 판정 측정에 휘발성 염기 질소를 구해서 값을 부패 상태를 확인하자. 그 다음 이 방법이 이물시험법입니다. 와이드만 플라스크 방법인데 자, 식품 속에 만약에 어떤 곤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깃털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여기에 넣어 가지고 뭐를 넣나 하면은 자, 소량의 휘발유나 피마자유 등을 넣어 가지고 저어 버리면은 유기층의 깃털들이 곤충이나 동물 털 이런 가벼운 것들은 기름층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분리 포집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름층에 떠오르면은 쉽게 확인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만 봅시다. 자, 어류 부패 과정입니다. 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사후 강직, 그 다음 강직 해제, 뭐가 되고 부패가 될까? 자기 소화 됐습니까? 자기 소화 후에 부패로 들어갑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 가집시다.